신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그 중요성에 비해서 지나치게 짧게 언급되고 지나가는 인물들이 가끔 있습니다. 영아 대학살로 유명한 헤롯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생애를 조금 더 알아보면은 그 예수 시대의 유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헤롯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헤롯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음, 유대 유명한 왕이죠. 근데 신약 성서에는 그 헤롯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앞부분에 등장한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유대 아이들을 다 죽이라 했던 그 헤롯이 맞습니다. 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만큼 악당으로 표현되죠. 근데 실제 역사에서 보면은 이 영아 대학살은 양설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기록하기 좋아하는 유대 랍비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기록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 유대의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애를 다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엄청 큰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런 기록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낭설이긴 한데 그만큼 잔인한 인물이었다는 뭐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이 또 공도 있어요. 집권기 시기에 그 유대 제2 성전을 재건축했던 공이 있죠. 그리고 기타 뭐 여러 많은 건축물들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권 시기에. 근데 이런 건축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원성도 많이 샀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유대 역사에 나온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그중에서 이 헤롯은 그 한 인간이 권력욕 때문에 얼마나 심하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그 외에도 헤롯의 생애를 좀 알면은 예수 시대의 유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우선 그 헤롯의 출신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헤롯은 그 명색이 유대의 왕이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조상 대대로 유대인은 아니었어요. 실은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그 할아버지 때 유대인으로 강제 개종당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인제 유대인이 된 거죠. 어 그러니까 뭐랄까 진골 성골 유대인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강제 개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왜냐하면 유대 역사에서 강제 개종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선교 뭐 전도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옛날에도 전도 뭐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유대인 집안에 태어나면 유대인 아니면 그냥 이방인. 영어로는 젠타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부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한 2-3 세기 정도에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언젠가부터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바뀌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이 헤롯 시대만 해도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헤롯 입장에서는 이게 무지 컴플렉스였나 봐요. 자기가 인제 당연히 인제 다윗의 후손은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직전의 왕조가 하스모니안 왕조거든요. 근데 자기는 하스모니안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정통성이 없는 왕이었던 거죠. 그게 항상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왕좌를 빼앗아 갈까 봐 항상 걱정했고 그래서 어린 예수가 유대 왕이라고 하니까 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였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할 수도 있죠. 사실 이 컴플렉스 때문에 헤롯은 평생 끔찍한 짓을 좀 많이 합니다 실제로. 어 헤롯은 BC 72년 유대의 남쪽 에돔에서 유대 하스모니아 왕가의 고위 관리 안티파트로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고로 이 하스모니아 왕가라는 거는 2세기 중반 유대 독립전쟁인 마카베오 반란을 주도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왕조입니다. 근데 로마가 사실상 유대를 접수한 이후에 그때가 BC 63년쯤 되죠. 당시 이제 카이사르하고 폼페이우스가 이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립할 때였는데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는 카이사르 편에 붙었어요. 근데 경쟁에서 이제 카이사르가 이기죠. 이 카이사르가 당시 하스모니아 왕가 후예인 힐카노스 2세한테는 어 에스나르코스라는 직위를 주고 안티파트로스한테는 프로큐레이터라는 직위를 줘서 유대를 함께 다스리게 해요.
그리고 이제 헤롯과 헤롯의 형 파이살은 아버지인 안티파트로스를 보좌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한 20년 동안. 그런데 BC 40 년경에 이 파르티아 제국이 유대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접수를 해요. 근데 이때 헤롯의 아버지와 함께 유대를 다스리던 그 히르카노스 2 세가 있잖아요. 히르카노스 2 세의 동생인 마티아스 안티고노스라는 친구가 이 파르티아군을 데리고 함께 와요. 그래서 이 파르티아는 이 안티고노스를 앞세워서 유대를 지배할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 안티고노스가 형 히르카노스 2 세의 어 귀를 물어뜯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타이슨처럼 타이슨이 홀리필드 귀를 물어뜯듯이 귀를 물어 양쪽 귀를 다 물어뜯었대요. 왜냐하면은 유대 율법에 따르면은 신체가 훼손된 사람은 유대의 사제직을 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지배자는 어 일종의 사제직을 겸하고 있었는데 힐카노스는 앞으로 사제직을 못 맡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의 지배자가 될 수 없는 거죠. 동생인 어 안티고노스가 앞으로 유대를 계속 지배하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때 헤롯의 형 파이살은 자살을 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제 큰일 났죠.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마에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자기 가족들을 이제 마사다 요새로 피신시킨 후에 이집트를 거쳐서 로마로 달아났습니다. 근데 이때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났는데요.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가 맞습니다. 그 카이사라와 연애했다가 나중에 안토니우스와 연애하는 그 클레오파트라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는 나름 이제 이집트의 여왕이니까 옛날에 이제 어 프톨레마이오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때 음 이집트가 유대를 지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다시 유대를 지배하고 싶으니까 음 헤롯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사바사바 말을 잘해 보려고 그랬는데 헤롯은 그걸 눈치채고 이집트를 떠나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로마 원로원 앞에서 자기를 유대의 왕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당시 로마의 실력자였던 안토니우스가 지지를 해요. 그래서 헤롯한테 파르티아군과 싸울 병력도 잔뜩 주고 예 이 헤롯 보고 다시 유대를 회복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약 3년 동안이나 파르티아군과 전쟁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인제 헤롯이 이끄는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때가 BC 37 년입니다. 그리고 마티아스 안티고노스 그 파르티아를 끌고 왔던 그 친구는 사형을 당해요. 로마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이 친 굳이 사형을 시킬 필요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인제 안토니우스가 어 헤롯에 대해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안티고노스도 나름 하스모니아 왕조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살아 있으면은 헤롯이 유대를 지배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으로써 헤롯은 공식적으로 로마를 등에 업은 로마 속국 유대의 왕이 된 거죠. 음. 뭐 그렇다고 해서 인제 헤롯의 정통성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헤롯은 다윗의 후예도 아니고 하스모니아는 왕가 사람도 아니거든요. 심지어 할아버지 때 유대인이 된 비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여론을 좌우했던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둘 다 헤롯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이 여론 주도층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이 성전도 개축하고 그리고 또 자기 뒷배인 로마인들을 위해서 카이사리아 마리티마라고 저 바닷가에 로마인들이 살기 좋은 도시 하나를 건설해요. 그리고 항구도 건설하고. 이쯤에서 그 솔로몬 성전을 개축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바로 헤롯이 만든 성전입니다. 물론 이제 다 뽀개지고 남아 있는 건 서쪽 벽밖에 없지만 어쨌거나 그 서쪽 벽은 헤롯이 만든 거예요. 어. 유대인들이 이제 바빌론 유지에서 돌아와서 페르시아 왕 키로스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제2성전을 만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되게 조그맣고 볼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 성전산 전체를 깎아 가지고 평평하게 만들어요.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성전을 새로 세우거든요.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 로마군이 유대인 반란때 로마군이 다 부숴버리죠. 그러나 하여튼 그때 성전산이라는 게 지금 모습으로 갖춰지고 그리고
그 벽돌이 지금 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 남아 있는 벽은 서쪽 벽뿐인데요. 음. 근데 지금은 위에 그 모스크가 하나 서 있죠. 알락사 모스크. 그리고 바위에 돔이 또 서 있고 양 성전산 양쪽에 어 무슬림들의 건축물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무슬림들이 나중에 정복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참 그 신약 성서 보면 예수가 장사꾼들 성전 내 장사꾼들을 몰아내잖아요. 이 몰아내는 게 이 성전의 플랫폼 성전 산에 어 성전 안이 아니고 실제로 성전 바깥의 그 마당입니다. 마당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을 쫓아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헤롯은 자기 정통성 문제를 조금 보충하기 위해서 이 이전 왕조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인 마리암네라는 아가씨랑 결혼을 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헤롯에게는 이미 아내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헤롯 아내는 9명까지 늘어나는데요. 당시만 해도 왕쯤 되면은 그 왕비가 몇 명이든 크게 문제는 안 된 모양입니다. 근데 헤롯은 이 마리암네라는 아내를 가장 총애했다고 합니다. 뭐 일단 정통성 있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공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지 이뻤답니다. 나중에 애도 5이나 낳았어요. 이 마리암네가.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 필수적으로 생기는 게 있죠. 처갓집이죠. 이 처갓집에서도 이 장모 알렉산드라라는 장모가 있었는데 장모가 굉장히 좀 야심이 있는 할머니였던 모양이에요. 음. 그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으로 바빌론 출신의 하나넬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요. 그러자 장모가 엄청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이 유대에서 왕 다음으로 권력이 강한 사람은 성전의 대표 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을 자기 아들을 안 시키고 딴 사람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이 이제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17살밖에 안 됐어요. 근데 나이치고는 굉장히 어른스럽고 굉장히 잘생겼답니다.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음. 그러니까 알렉산드라가 분노해 가지고 나름 꾀를 내요. 이 당시가 인제 로마에서 안토니우스하고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가 연애할 때인데요. 그래서 알렉산드라가 클레오파트라를 찾아갑니다. 사바사바 이제 좀 아부를 하는 거죠. 돈도 좀 주고. 그래 가지고 클레오파트라가 그 말을 듣고 또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알렉산드라, 클레오파트라, 안 안토니우스, 그래서 안토니우스에서 다시 어 헤롯, 그리고 헤롯이 할 수 없이 그 자기 처남이죠. 처남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진짜 예상했던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블루스 제사장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말 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통 하스모니아 왕가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불안할 만하죠.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헤롯은 17세의 그에게 제사장 자리를 주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를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4년 후인 BC 31년 헤롯은 히르카노스 2세까지 죽여버렸습니다. 동생한테 귀가 잘린 귀가 그 친구 있잖아요. 걔도 어쨌거나 그 하스모니아 왕조의 후예거든요. 그 여기까지 죽여버린 거죠. 헤롯이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이때가 BC 31년인데 이 BC 31년 9월 달에 악티움 해전이 있었어요.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세력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가 되는 옥타비아누스 세력하고 해전을 벌였는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을 차지하죠. 사실 당시 로마의 권력을 차지했다는 건 지중해 주변의 모든 세력을 지배하게 됐던 얘기입니다. 당시 뭐 그쪽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전 세계거든요. 전 세계의 지배자가 됐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큰일이 났습니다. 자기는 안토니우스 쪽에 줄을 댔는데 안토니우스가 죽어버리고 클레오파트라도 죽어버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지배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그 함대와 함께 로도스 섬에 있었는데 그리스의 로도스 섬에 있었는데 로도스 섬까지 막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 술지가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실은 제가
안토니우스한테 줄을 댔는데요. 제가 뭐 사적으로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랬던 건 아니고 로마의 실권자니까 줄을 댄 겁니다. 저는 어 유대를 잘 지배할 자신 있고 실제로 잘 지배해 왔고, 그리고 이제까지 보시다시피 로마에 굉장히 충성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 말이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헤로드한테 오히려 더 많은 땅을 주고 그리고 더 많은 권력을 줬다고 합니다. 처신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죠. 근데 이 헤롯이 그러고 난 다음에 로도스에 다시 유대로 돌아와요. 근데 처신은 잘했는데 성격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에, 집에 돌아온 헤롯은 이 마누라 마리암네가 이 경고나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고 사형을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사형을 시켜버려요. 이게 덩달아 그 장모 알렉산드라도 같이 사형을 시켜요. 그런데 마누라가 죽은 걸 보고 깜짝 놀라서 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와이프가 죽은 거니까요. 한참 동안 실성에 있다가 뭐 겨우겨우 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완전히 정상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마리암네가 낳아준 아들이 두 명이었는데 딸이 세 명이었고, 그 마리암네가 낳아준 아들 둘이 또 나름 또 인기가 있었어요. 역시 뭐 하스모니아 왕가의 공주가 낳은 아들도 잘생기고 뭐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다른 아내들이 낳은 자식들이 얘를 좀 모함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헤롯이 그 말을 또 듣고 이 아들 둘이 또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의심하고 감옥에 가뒀고, 아 몇 년 후에 감옥에서 한 3-4년 이렇게 있게 한 다음에 빚이 7 년에 둘 다 사형을 시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이 헤롯의 영아학살에 영감을 준 게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해요. 헤롯은 어 젊을 때 뭐 왕가의 자손은 아니었는데 어쨌거나 권력을 차지하고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빚이 4 년에 사망했는데요. 음 죽을 때는 굉장히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병에 걸렸는데 계속 열이 온몸에 막 벌벌 끓고, 그리고 온몸이 굉장히 간지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벌레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몸에 이렇게 붙어 가지고 굉장히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었다고 합니다. 어 물론 그리고 인제 헤롯은 뭐 자기 아들들 둘 죽이고 마누라도 죽이고 했지만, 마누라가 원래 9 명이나 됐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 3 명이 헤롯이 다스리던 땅들을 갈라먹었습니다. 그 아들들 이름이 재미있게도 모두 헤롯입니다. 헤롯 아르켈라우스, 헤롯 안티파스, 헤롯 필립, 이 세 아들이 그 땅들을 갈라먹었습니다. 다른 아들들 이야기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꽉 잡고 있습니다. 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